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다 주말 잘 보내셨죠? 잘 보냈고요. 네. 벚꽃 구경이 정말 이번에 정말 좋았습니다. 아니, 네. 저는 보통 이제 토요일 날 많이들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시고 일요일은 보통 이제 월요일 때문에 쉬잖아요. 쉬죠,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공략했어요. 그래서 어제 나갔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다쳤죠. 네. 어제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어제도 남산 쪽에 제가 갔었거든요. 남산 쪽이요? 남산 거기 좀 심했나요? 장난 아니었어요. 예, 사람들이 여기다 모였나 싶을 정도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나오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는 다 그랬습니다. 전 네. 지역이. 그래서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월화 요일 날 네. 가셔야 됩니다. 벚꽃 구경. 월요일 화요일 날. 왜 웃으시죠? 왜 월화를 꼭 가야 되죠? 수요일 목요일은 비가 옵니다. 비가 다 떨어지니까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떨어지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벚꽃이 만개해 있는 것도 되게 예쁜데 저는 이렇게 벚꽃이 떨어질 때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꽃비가 내릴 때. 떨어질 때 네, 그 눈처럼.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치우는 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꼭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네. 그겁니다. 예. 자, 벚꽃 구경도 열심히 하셨고 시장 구경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마감됐었던 시장 분위기 잠시 후에 우리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하는데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입니다.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우려에 주간 기준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네. 10년 국채 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테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다우가 0.3% 마이너스, S&P 1.3% 마이너스, 나스닥이요. 무려 3.9%가 빠지면서 정말 어려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시장이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방금 전에 확인해봤지만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2달 전 돌아간 게 아닌가. 왜 갑자기 또 금리 인상 때 주가가 빠지니 상당히 의아했는데 언제까지 빠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또 시장이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라고 속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 뭐 챙겨봐야 될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죠. 그 포인트는 잠시 후에 안석훈 부장님이 말씀하실 걸로 보니까 실적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표는 이겁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2.704%까지 올라가면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요. 보시면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많이 올라간 것도 문제가 되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가팔라요. 네, 너무 빨라요. 가파르기 때문에 빅테크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우리 이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자를 보지 않을까 조만간. 올해 안에? 예, 그럼 올해 안이요? 상반기예요? 올해 안은 당연한 거고요. 그 우리 이학년 교수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이번 달 안에. 이번 달이요?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50bp 뭐 3번, 뭐 4번까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올라갈 때 어떤 빅테크 안 좋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를 볼 건데 지금은 약간의 역전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년물이 2.516%, 10년물이 2.704로 지금 완화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대로 30년, 3년물이 좀 반대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3년물이 2.73%, 그 다음에 30년이 2.71% 보여주면서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침체가 된다고 그러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나 2년 뒤에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뭔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학습 효과로 되짚어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침체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희연 연구원과 함께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다르다. 이런 다르다. 이야기를 예. 했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역전 현상이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잠깐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닌가 한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앞으로 이제 이 역전이 나타났을 때 경기 침체가 1년 반이나 2년 요 얘기를 예. 하지 말죠.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침체가 오지 않는다? 아니면 역전이 아니요. 그냥 올지언정 역전이 왔지만 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켜봐야 된다. 뭐 3개월 물의 향방이라든지 이런 연준의 스탠스에 따른 시장의 지표의 변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좀 탐구를 해서 좀 알려주세요, 부장님. 그렇습니다. 확정 짓지 마시고 네.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은 제가 웬만하면 가져오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만 또 업데이트합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상당히 좀 정규군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저 같은 퇴역 군인들을 다시 한번 정규 군인에 편입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퇴역 라는 군인. 게, 그러니까 제대 군인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대군을 뽑고 있는데 얼마나 군의 부족함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지지난주 지날 때만 해도 평화협정 얘기가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이미 뭐 이게 병력을 보충한다라는 네, 얘기는 더 물 건너가는 강력한 그런 제재라는 모습이고요. 거. 더 전쟁을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젠가요? 제가 봤더니 위성으로 뽑힌 사진이 있는데 러시아 군 병력 버스 그 뭐 트럭이 엄청 지나가는 그런 모습 찍혔거든요. 다시 한번 큰 전쟁을 벌일 걸로 보이니까 자세히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존 총리가 바로 어젠가 그제 거였습니다. 키우 수도의 키우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사진 찍혔어요. 그러면서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야 진짜 이렇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렇습니다. 해준다라는 예.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네. 근데 하여간 뭐 얼른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이 러시아가 좀 그만하고 서로 평화를 좀 약속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4월 안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아침에도 뉴스를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그 일부 지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시신들 그런 문제가 좀 커지면서 약간의 좀 뭐라 할까요? 러시아에 대한 그런 뭐 잔혹스러움이 표현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질 걸로 보인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금리 인상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요. 거의 9번으로 굳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9번. 9번인데 회의가 6번밖에 없기 때문에 6번이면 50bp 3번, 0.25 3번 해갖고 9번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저 숫자가 예. 올 1분기만 해도 뭐 6, 7 이렇게 나왔을 때만 해도 되게 부담스럽다 했는데 이제 예. 9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전월에 얼마였냐면 전월에 이 확률이 0%였어요. 0%. 네. 근데 전주에는 39.1%, 지금은 4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거의 9번이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준지님이 3프로 TV를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 있나요 했는데 저희가 팟빵 있죠, 그리고 팟빵. 예. 네이버 나우 아, 그 네이버 네이버 나우? 메인 페이지 딱 보면요. 지금 네이버 여러분 들어가시면 진짜 메인 지금 페이지에 나옵니까? 예, 제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면 여기 밑에 경제의 신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지금 보이시죠? 나오는 겁니까? 예, 이렇게 누르면 그럼 영상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 여기 나와요. 오. 여러분. 아,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요거 이제 플레이 누르시면은 예, 여기 여돈이랑 네. 이제 장우석 그렇습니다. 부사장님 이거 이렇게 몰랐네요, 나오잖아요. 저도.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오디오 플랫폼으로 들으시면 된다. 그럼 예. 뭐 다 들을 수 있네요. 예, 뭐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팟빵도 있고, 라디오만 3프로 되면 TV 될 거 앱도 있고. 앱도 있고. 예, 이제 라디오는 뭐 메가헤르츠 하나 사죠. 예. 알겠습니다. 뭐 라디오. 98.5 뭐 이런 거 하나 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라디오 하면 된다라는 하겠습니다. 거.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쵸.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약 35%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했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 기관들이 같이 얘기했던 건데요. 48.4%의 내년도에 네.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지만 침체가 같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진 종목이 있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네. 뭐 침체 부분만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의 호황과 침체 뭐 이런 우리 사이클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네. 침체가 아예 안 올 수는 없지만 침체가 왔을 어. 때 뭐 정부에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 오죠. 언젠가 오는데 정부에서 할 방법이 없죠. 금리 인상 구간이다 보니까 네. 돈을 풀 수도 없고 해서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기지가 올라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닌가라고 그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그림 보시면 금리 인상 구간에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 같이 볼 건데요. 첫 번 종목입니다.
고퍼주. 대표적이죠. 예, 고퍼주죠. 세일포스가 8일 중에 7일이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8일 중에 7일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세일포스는 퍼가 130이고요. 엔비디아는 70이니까 높은 거죠, 꽤? 그렇죠. 주가가 빠졌습니다. 뭐 엔비디아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빠지는 겁니다. 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 네. 종목입니다. 주택 건설 업종. 이게 왜 빠지냐면 모기지가 4%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예. 저희가 이제 주택건설업 이남우 교수님이랑도 얘기했었고 장 부사장님이랑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예. 근데 처음에는 좀 더 빨리 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해서 좀 예, 시장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랬는데 막상 금리를 올리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빠져요. 예, 왜 그러냐면 봤더니 그 빨리 올릴 거라 생각하고 있는 그 구간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부담이다. 말미에 사겠다, 끝에 사겠다는 분이 많으신 거죠. 미루겠다는 거죠. 안 산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MV라고 하는 주택건설업체 내년까지 보시면 8일 중에 6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자, 이어서 예, 카지노, 그다음은 도박? 이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빠지는 종목들인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카지노 도박 관련 기업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8일 중에 6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펜내셔널 게이밍은 8일 중에 7일 빠졌다는 것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카지노 덜 가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오. 아 잠깐만요. 얼굴이 저 눈 보는 게 왜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돈이 없는데 네네. 굳이 도박까지 할 수 있을까? 아. 그때 왜냐면 팬데믹 때 완전히 컸는데 이 기업들이 네. 그때는 정부에 돈을 주니까 잠깐 한번 재미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주가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경기 침체하면 예. 물류량이 좀 제가 줄어들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철도 특성업체가 빠지는데요. 유니언 퍼시픽 철도 업체입니다. 페덱스는 8일 연속 빠지는 상황입니다. 특성업체죠. 그러니까 거의 개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은 물류나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좀 더 심화될 거로 보이니까 네.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이 중에서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보기 전에 또 한번 경기 침체가 되면 빠지는 종목이 금융주가 있는데요. 금융주 어렵습니다. 뱅크 어메리카 7일 동안 빠지다가 하루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웰스파고 역시 8일 중에 6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장우서 얘기해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빠지냐?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런 종목도 올라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약주? 제약주 할인점 올라갔는데요. 제약주 에브비가 8일 중에 6일 올라갔다는 거 크게 확인시켜 경기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에브비는 휴미라라는 약이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관절염 약. 그래서 사실 약을 안 먹을 수는 없겠죠. 아파도 예,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얼마트도 경기가 안 좋아도.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과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서 이야기 드릴 텐데 오늘은 관련된 좀 희비가 엇갈릴 만한 종목들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주는 금요일이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휴장입니다. 예, 그래서 4일인데 예, 좀 주요 4일입니다. 일정이 네. 있어요. 주요 일정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10일 3월 10회가 되게 중요한데요. 3월 10회의 8.5% 예상입니다. 전일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7.9였어. 네. 7.9. 근데 올라가는 이미 그런 이제 모습 8을 보였죠. 훌쩍 넘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5%만 나오면 좋은데 일가에서는요 9%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나와져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금융주는 실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일 날 블랙락, JP모건 체이스, 델타항공까지 이어지고요. 14일 날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TSMC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 프라이데이가 뭐예요? 성금요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 예, 부활절. 저희 집은 교회 가셔야죠? 불교라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 그러면 안 도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죠. 장- 저희 부처님 오신 날. 네, 예, 그렇습니다. 가야죠. 참고하시고 자, 매분 볼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요. 엔비디아가 무려 13%가 빠지는 그런 네. 상황을 보였습니다. 경기 어려워지면 빠지는 업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여행 관련주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경기 침체 앤드 유가 상승. 사실 이제 이번에 빠지면 큰일 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이게 몇 번째입니까? 여행지 올랐다 떨어지고 하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유가나 경기 침체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동안 잠재워져 있었던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터질 때가 됐거든요. 이런 이제 제한도 맞고 하면은 많이들 가시더라. 뭐 괌 이런 데 엄청 가시던데요. 근데 그 한국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다르군요. 분위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유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예, 3번은 제약주입니다. 헬스케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네. 4번은 필수소비재 업종입니다. 너무 좋죠. 뭐 월마트가. 끄떡없죠. 월마트, 코스트코 다 4% 올라가는 씩.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P&G까지 다 네. 올라갔고요. 이제 5번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주 실적이 나오니까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 실적에 대한 전망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네.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주 동안의 맵을 쭉 확인해봤고 고맙다 시리즈 저희가 월요일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3가지 고마운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고맙다는 고맙다 밸류 ETF. 밸류 ETF. 저희가 지난주에 이모항영 교수님께서 가치주 얘기를 정말 많이 네, 하셨어요. 많이 했죠. 근데 대표적인 가치 ETF 스파이 V가요. 연중을 드디어 플러스로 찍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이면 이번 주에 사상최고치를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전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 V였습니다. 두 번째 S&P 네, 500. 요거는 넘어갑니다. 네. 요거 오타난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맙다 휴장. 예. 15일 날 성금요일인데 노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네. 한번 좀 쉬시고 아, 내 종목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장이 좀 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도 좋죠. 방법입니다. 방법.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S&P 500 네. 오타 난 것은 제가 월마트를 갖고 오다가 오타 났어요. 아, 그 이번 주 네. 하나가 고맙다 월마트였군요. 고맙다 월마트가 예. 12일 중에서 네. 11일이 올라갔거든요. 10일 거래.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미리 또 죄송합니다. 펌펌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 그때 안 했더니 이런 네, 또 요런 사고가 실수를 났습니다. 네, 월요일 날 그렇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고맙다 S&P 500이 아니라 고맙다 월마트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앞서서 할인점 월마트 네. 코스트코의 주가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굉장히 네. 좋았던 흐름을 짚어드렸는데요. 뭐 경기 침체기에서도 우리가 먹을 건 먹고 또 더 그렇죠. 저렴하게 사게 되니까 월마트나 코스트코 방문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열려 네,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내용 또 앞으로의 고맙다 시리즈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임자 3프로 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월요일에는 네. 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아, 떡을 드셔야 되는데. 네, 원래 백년 이제 화편. 일요일 주말에 좀 과식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날 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이 백년 화편 광고가 딱 나오니까 예. 너무 먹고 싶네요. 이런 떡, 거 광고할 예. 때 좀 이렇게 하나. 이 떡이 장점이 뭐냐면 냉동실에 얼렸다가 꺼내놓고 잠깐만 있으면 다 싹 녹아버립니다. 아, 잠깐만 있으면 녹진 않아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잠깐만은 좀 1시간? 해동을 하는 데는 아, 시간이 한 걸리지만 2시간?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죠. 아, 네, 안 전자레인지 돌려도 돌려서. 그냥 되던데 안 실온에서? 돌려도 실온에서 되지만 네. 그렇게 또 뭐 저희가 뭐 아프리카 삽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녹진 네, 않고요. 네. 해동해서 맛있게 네, 드실 수 해동해서. 있다라는 네. 거, 예, 좀 살짝 과장해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년 화편 또 요거 운조 커피랑 같이 싹 운조 커피랑 먹으면 뭐 어울리죠. 너무 네. 좋잖아요. 네. 자, 먹는 얘기 그만하고 네. 바로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팀장님 이번 주에는 이제 드디어 네.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좀 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 한 주 더 빨리 좀 네. 실적 발표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일정을 좀 살펴보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4월 13일 JP모간 체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네. 본격적인 1분기 연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된 거는 그 날에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수예요. 기업 수.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카맥스가 하나 실적을 발표하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JP모건 체이스 시작하고 목요일에는 웰스파고나 시티그룹 등 이제 금융주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하는데 네.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회사로는 물론 뭐 JP모건 체이스하고 블랙락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스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카맥스하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하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렇게 그 업종 섹터 대표주들이 일부 실적을 발표하니까 네. 그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 한 4주 정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 일정을 돌입을 하는데 네. 예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보다.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팩트셋에서 발표한 자료 지난주 금요일날 그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율은 4.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4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제가 너무 낮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 미만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도 4%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래 그림에 나타난 건 지난 이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좀 보여드렸던 건데 기존에 한 20개의 기업이 이미 실적 발표를 했어요. 1분기에 맞춰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잖아요.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다 했는데 대부분 인건비 상승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공급망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주요 기관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레피니티브에서 발표한 또 자료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는 6.1%로 팩트셋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네. 에너지를 제외하면 0.6%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안 좋은. 이거는 그냥 딱 숫자만 놓고 보면 실적 발표하면 주가는 그냥 흘러내리지 않을까 하는 좀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섹터별로 과연 그 순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더니 맨 오른쪽에 이제 그로스 퍼센티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가장 나쁜 숫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2.9%. 금융. 금융이 제일 안 좋네. 금융이 제일 안 좋게 나왔고요. 시작이 안 좋겠군요.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이제 경기 소비재. 어. 12.4%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세 개 섹터는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 역시 뭐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네. 에너지가 239%. 무려 239%나 급증하는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고요. 또 산업재하고 소재도 경기 회복, 경기 정상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요건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부 더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2분기에는 뭐 침체, 경기 침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여기도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S&P 500 6% 상승세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제외하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냥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네.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회사 그리고 부정적인 실적이 부진한 실적이 기대되는 회사를 이렇게 한 12개 정도 레피니티브에서 정리를 했는데 테슬라가 일단 뭐 이건 예상 다 이것도 그냥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테슬라는 테슬라.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소재 기업 중에는 이제 다우 이게 화학 회사죠. 다우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킨더모건 에너지 회사이고요.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M&T 뱅크 좀 특이한 게 M&T 뱅크하고 트래블러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는데 시티그룹도 상대적으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요. 트래블러스는 이제 보험회사니까 그래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회사가 가장 큰 좋잖아요. 수혜를 네, 보잖아요. 네. 그래서 트래블러스는 어느 정도 그럴 만해한데 M&T 뱅크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넥스테라 에너지 그리고 소비재 경기 소비재 중에는 유일하게 헬스브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업종 간에도 이제 업체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도 살펴보면 마켓엑시스 홀딩스라고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국내에도 사실 채권은 대부분 사람이 하잖아요. 대부분 대면 아니면 유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마켓엑시스
홀딩스하고 트레이드웹이라는 업체가 채권 관련된 전자 금융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매출이 늘어나긴 하는데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적도 좀 약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뱅크 오브 뉴욕 멜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PNC 파이낸셜 서비스 이번 주에 다 실적을 발표하는데 좀 살펴봐야 할 거고요. 오히려 항공주 앞서서는 델타나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 나왔는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와서 이 내용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T&T도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IBM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업체 중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늘 종목 고를 때 옥석 가리기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네. 포트 안에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진한 혹은 기대되는 실적에 대해서 어떤 쪽이 더 포트에 많이 편입이 돼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이 종목을 뭐 매도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건 예상치잖아요. 예상치니까요. 실제로 이번 주에 앞서 부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되니까 사실 어떤 증시의 훈풍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금융 섹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금리가 사실 올라가면서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서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 일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작년에 대손 충당금을 엄청 많이 쌓았었는데 네네. 이거를 환입하면서 사실 지난 3분기, 4분기 실적은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대손 충당금 이제 환입할 게 없어요.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숫자가 생각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예상보다 JP모건 체이스는 예상보다는 괜찮은 숫자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은 숫자를 보인다면 증시에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예상으로는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증시가 더 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빅7 네.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죠. 네네. 일단 가장 먼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는 4월 20일 수요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실적 좋을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할 수 그쵸. 있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원래 기존까지는 트윗을 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트윗할 때마다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이게 그래서 또 트위터를 아예 그러더니 아예 트위터를 사겠다고 해서 참 이번 주에 그 TED라고 해서 그 온라인 상으로 그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출연한다네요. 여기서 무슨 아마 얘기를 할까요? 트위터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빅테크, 빅7 실적 발표하는데 가장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건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네. 4주차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메타. 수요일에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목요일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5월 25일에 엔비디아는 좀 항상 이제 떨어져 있어서 네. 제가 한 그림에 담기가 힘들어서 끄집어 올라가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5월 25일 날 네.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4월 30일 토요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총회를 진행을 그렇군요. 하고요. 그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면서 하나요? 이번엔? 이거 오마에서 합니다. 오. 네, 오마에서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찰리 먼거 부회장하고 워런 버핏 버핏. 회장이 같이 하는 건 혹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네, 마세요. 조심스러운 네. 왜냐하면 아니, 건강하시네요. 뭐. 제가 부사장님하고 처음 그 2018년에 갔을 때도 사실 연세가 되게 높으셔가지고 그렇죠. 힘들어 보인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더 힘들었어요. 그분들은 이번에 건강하신데. 아니요 이번에는 못 가시고? 제 몸이 이제 안 따라줘가지고 저 보내주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눈 아니 피하세요. 세배로 가시든지 뭐 제가 거기까지 신경 안 휴가 쓰는데. 가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네. 지금 가시면 네. 방을 못 잡아요. 맞아, 방이 없죠. 없다. 지금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 네. 그래서 참고로 다음 주에는 버크셔 서웨이의 그 사업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네. 하고요.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7개 종목의 실적 예상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애플 먼저 살펴보면 어. 분기 매출이 941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제일 적은 숫자예요. 5%가 7개 종목 중에. 그리고 EPS는 1.44% 증가 예상돼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늘 그렇지만 매출이 늘 어떻게 이게 10% 후반대를 오르는지 대단합니다. 490억 달러 기록하면서 한 17% 중반대 매출 증가세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EPS는 조금 낮아서 한 1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조금 걱정되는 게 매출은 한 22% 넘게 증가하면서 678억 달러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EPS가 이번에 좀 마이너스가 기록이 돼서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이 지금 내용이 실적 전망치니까 이 전망보다 좋게 실적이 나오면 무조건 주가는 좋죠. 상승하는 방향으로 상승세가 보일 테니까 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존이 좀 많이 불안해요. 채 팀장님도 아마존 걱정하는 네, 분들 네. 많아요. 매출은 이미 한 자릿대 증가세로 좀 꺾인 상황이고 그래도 1,164억 분기에 이렇게 큰 매출을 어떻게 대단하다 제일 하지만 많아요. EPS가 전년 동기 대비 44%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이 불안합니다. 사실 지난 4분기 때도 안 좋았는데 그 주식 분할 얘기 나오고 그리고 주식 평가분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리비안에 그렇죠. 대한 리비안. 주식 평가분이 반영되면서 EPS가 좋게 나왔지 사실 그거 빼고 나면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빠졌는데 이거 좀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아마존 주주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매출은 71% 급증, EPS는 145% 급증. 그냥 테슬라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해피하죠. 편안하게. 그리고 참 방송에서 테슬라 같은 주식을 찾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 2의 테슬라. 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테슬라를 사는 게 그런- 더 편하지 왜냐하면 않을까요? 이것도 딴 얘기지만 테슬라는 이미 6개, 7개 기가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그쵸. 올해 200만 대 팔 것 같거든요. 네. 200만 네, 대. 네. 근데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루에 2-3세대 만드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좀 초창기. 심하게 얘기했지만 너무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네. 그만큼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 더 필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갔던 대부분의 전기차 업종 종목들이 지금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정도가 매 분기마다 2만 대 정도 지금 판매를 그렇죠. 하면서 인도하면서 그나마 따라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제가 우리 부사장님이 늘 말씀하시죠. 안 팀장님은 늘 메타 플랫폼스 안 좋게 보시냐고 하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렇게, 예. 매출은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EPS가 24% 정도 또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이 되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빅세븐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 하락률이 약해요. 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올해 들어서 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좀 올라온 했잖아요. 게 마이너스 33%. 네. 원래 마이너스 50% 갈 때까지 갔다가 올라왔으니까요.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메타 네. 플랫폼스는 애플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감소세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그 그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히 이번에 실적 시즌에 발표를 할까요? 아마 좀 뭉개지 않을까 싶은데요. 뭉개겠죠.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추정을. 있으니까 또 기사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기사를 보시면서 좀 추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 팀장 밤에 이제 글로벌 라이브 진행한 박 예. 팀장이 메타 플랫폼즈를 저점에다 매수를 완전 했잖아요. 저점이죠. 어쨌든 지금 수익을 보고 있을 텐데 네. 과연 이번 실적 시즌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예. 잠깐.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될지 그분의 표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로 엔비디아 매출 상승세 여전합니다. 43% 가까이 올라가고요. EPS도 40% 이상 증가하면서 40%라는 숫자. 실적은 정말 확실한데 예. 주가가 계속 약세다 보니까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트위스트에서 투자 의견을 냈는데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어요. 매수를 유지하는 대신에 목표 주가를 무려 14%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유는 이제 반도체 수급이 이제 2분기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 네. 수급 균형이 올라간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호황은 끝.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주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투 어디라고요? 투 어디? 투로 있을 뭐 머시기? 그런 아이들이 있었군요. 네네.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금요일 날 그 필라델피아 그렇죠. 반도체 지수도 맞아요. 2.4% 넘게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내렸거든요. 7%인가? 맞아요. 맞아요. 빠졌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13% 넘게 네. 빠졌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경고성 발언이 많이 나와요. 많이 네. 나오는데 엔비디아 믿습니다 저는. 네, 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실적 발표 보시고 네, 뭐 보시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믿을만한 건 역시 테슬라와 엔비디아 정도라고 하면 될 거고요. 네, 아이들의 의견을 좀 볼까요? 네, 일단 의견을 살펴보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를 빼고는 모두 강력 매수입니다. 일단 투자 의견을 낼 때는 12개월, 향후 12개월을 보고 이제 투자 의견을 내다 보니까 강력 매수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는 현재 매도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6건이 있고 최저 지금 목표 주가가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고요. 기존에 $300 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67달러가 저 어디 어디예요? 이렇게 제시한 데가 있어서 67달러가 제가 어디예요? 팀랭스에서는 최저가가 그렇게 표기돼 있어 뒤에 네.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아직 어디서 그랬는지 좀 찾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목별로 지난 1분기 때 그 투자 의견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거의 $14 정도 또 올라갔어요. 또 여전히 강력 매수 이루고 있고요. 네. 최고 목표 주가 $215까지 올라갔고 최적 목표 주가도 $161까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 못 미치게 좀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와중에 그래도 $1 올라간 걸 보면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저가와 최고가 목표 주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도 30개 IB가 투자 의견을 냈는데 목표 주가 역시 조금 더 올라간 상태죠. 한 $80, $90 정도 상향된 상태고 대신에 최고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됐고요. 최저 목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저가 $3,000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네. 아마존닷컴이 조금 빠졌습니다. 한 $7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목표 주가 최고치는 $5,000로 상향 조정됐고요. 대신에 최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관이 $2,800로 기존보다 한 $1,000 정도 낮게 불렀어요. 요게 좀 전체 평균 가격을 좀 내리는 걸 나타내지 않았나 싶은데 걱정입니다. 사실 실적 좀 잘 지켜봐야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는 여기는 오히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최저 목표 주가가 $67로 제시되면서 전체 평균 목표 주가는 $1,00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좀 높은 상태라 오히려 투자 의견 목표 주가보다는 현재 주가가 높은 상황인데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으로 가던 주식이 지금 이제 펀더멘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실적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평균 목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80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기존보다 무려 15개의 IB가 투자 의견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보유 아니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최고 목표 주가 $466, 최저 목표 주가는 $220로 현재 $325 정도 평균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강력 매수 의견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0 정도 하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고가는 $410로 상향 조정됐고요. 최저가가 한 $40 정도 하향되면서 평균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주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실적 시즌에는 애플은 늘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근데 보면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 애플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엔비디아와 그리고 테슬라 실적 확인하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융주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거 또 있잖아요. 의외로 괜찮네. 뭐 의외로 시장 분위기가 실적이 좀 다시 또 되살아나네.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문입니다. 네. 학교 다닐 성적이 그랬거든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깜짝 놀라는 거죠. 보시고 나서.
의외로 혀를 찌르는 예. 거죠. 그래서 매우 기분 좋아했던 부모님이 네. 생각납니다. 시장에 그러면 장우석 부사장님의 성적처럼 좀 의외의 복병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리뷰해 주신 분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 신민아입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자동차 몇 킬로나 타세요? 1년에 10,000킬로도 안 탄다면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꼭 알아보세요.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곧 만기라면 고민 말고 퍼마일 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당근 퍼마일.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네, 위즈덤 컬리지 지금 이제 절찬리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지혜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저희 강연들 많이 준비해 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지혜? 지식을 쌓으려는 것도 물론 너의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거라. 근데 이거를 내가 지혜를 갖고 싶다고 이게 뭐 죽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 되고 뭔가 간접적인 경험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위즈덤 컬리지와 함께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혜로우시군요. 장난 아니죠? 여기 지혜 좀 붙여드릴게요. 자, 위즈덤 컬리지는 3프로TV 앱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혜롭게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제가요? 네. 지혜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그 위즈덤 칼리지 얘기를 지난주에 쭉 듣고 지난 토요일 날도 약간 더 심도 있게 들었는데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생활이지만 눈이 좀 이상해갖고 제가 글을 좀 오랫동안 못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책을 잘 못 읽어요, 사실상.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걸 잘 모르니 어렸을 때는 제가 아픈 걸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너 그렇게 책을 안 읽어서 어떻게 살겠냐 그랬는데 대신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나 이런 걸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해외 비디오 이런 걸 많이 보고 지금 오늘 현재도 많이
어저께도 막 오늘도 막 지금 바깥에서 막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딱 맞는 세대죠, 저게. 그러니까 테드나 이런 게 맞는 세대인데 전 저 강의가 진짜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전 주식을 하나 이런 건 모르겠고 큰 세상을 이런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강의 같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지혜롭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네네.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없고 늘 인지하고 있는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아요. 한 2, 3주 동안 거의 전 그 똑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를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하루도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향성 자체는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지난 금요일 날 보면 금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7%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2.7%까지 올라가면 뭐 제가 토요일 날 약간 주말 라이브 때 혹시 보시면 계시겠지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 시대에 되는 거는 진짜 이거 약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이 뭐 딴 것이 아니라 명목금리가 아무리 우리가 시중금리가 10% 되더라도 2%, 20%까지 혹시 올라가더라도 쉽게 해서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1년에 50%, 60%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금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집 사는 게 그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단 5%밖에 안 되다 하더라도 집값이 앞으로 5년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데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제가 토요일 날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목 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질 금리가 지금 거의 좀 붙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실질 금리가 진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이 주말 라이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마 금리가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10년물 금리가요. 한 2.85% 정도 올라가면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말을 안 들으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3프로 시간에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경제 전공하시고 요즘은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경제 전문가들 박사님 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마 많이 들으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실질 금리를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 달러도 약간 반등하고 금값도 올라가고 유가도 좀 올라가고 이런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하고 저희가 이제 그 회원의 날 세미나 하면서 전화 부사장님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 전화 부사장님이 이렇게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 점심도 거의 안 먹거든요. 저희 일찍 그런 얘기 안 점심을 안 드세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아니 점심 안 먹고 바로 헤어지잖아요. 저희는 헤어지니까 네네. 저 퇴근을 되게 일찍 하잖아요. 그렇죠. 출근 일찍 하시니까요. 출근 일찍 한데가 많은 분들이 일찍 가면 좋겠다는데 제가 오늘 진짜 부지런하다는 사람들의 극치를 받고 제가 그 사람들 깜짝 놀랄 있잖아요. 간이 떨어진다는 얘기, 간이 떨어질 뻔했다는 얘기했는데 진짜 리얼 스토리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진짜 간이 떨어질 뻔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대방도 간이 떨어질 뻔해갖고 저희 소스라치기 논에서 주저앉았어요. 전화 그분이 두 명이서. 왜요? 새벽 3시 반에 출근하니까 제가 문을 열었잖아요. 마켓 컬리 하신 분이 그때 물건 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밤새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그 시간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라갖고 진짜 소리 지를 뻔했고 그분은 주저앉았고 새벽 배송하는 쿠팡 멤버 그분 주저앉았고 저도 주저앉았고 와이프가 자다가 무슨 일이냐고 자꾸 소리 지르니까 문 여니까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켓 컬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물건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죠. 저희가 토요일 날 김밥을 시간이 없어 먹었는데 7,000원에 한 줄당 7,000원이에요. 무슨 김밥이 대체 7,000원이에요? 박 팀장도 7,000원이라 그러고. 제 김밥은 심지어 김치로 말았던 김밥입니다. 아니 뭐 금을 둘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냥 김치로. 김치가 그게 7,000원. 좀 비싼 김치. 제가 국내산 김치. 그게 이제 물론 백화점 거니까 비쌌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6,000원이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랍니다. 이게 월드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이걸 누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FAO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화면 잡아주시면 UN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합니다. 이게 3월 달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지난주에 말에 발표했는데요. 159포인트가 나왔는데 이게 12.6%가 전년 동기 대비라는 말을 안 합니다. 2월 대비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상식적으로 시리얼이라든가 우리 뭐 미국에 뭐 그 오일 있지 않습니까? 오일 그리고 설탕, 고기 그리고 우유 이런 거 제품 포함해 갖고 한 5개, 6개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톨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유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는데 이제 유가 다음은 식량입니다. 식량. 그래서 식량 이슈가 상당히 앞으로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한 것도 여러분들 유의해서 좀 보시라고. 더 오를까요? 찬스가 있죠. 왜냐하면 유가랑 상관없이 이거는 워낙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이 좀 모자란 세대에 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개 이런 이슈가 약간 더 플러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원유라는 것 자체는 그나마 뭐라도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해소될 일이 아니잖아요. 생산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가 강원도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 입맛에는요. 예전에 대구였는데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구나 이런 쪽에서 남쪽에서 하던 것들도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겁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한쪽만 갑자기 대구나 그 강원도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식량이 지금 부족한 사회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우리가 좀 길게 보면 더 커질 일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뭐 크게 몇 가지만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뭐 조금씩 내렸고요. 기술주의 대표적인 것이 좀 내렸습니다. 더 크게 내렸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것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주에 6, 7일 연속 하락하다가 그나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진짜 강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화면 보여주면 진짜 강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가 없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냥 자연스럽게. 코카콜라가 이렇게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부사장님이 많이 드셔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농담삼아서 코카콜라 얘기 많이 했지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올라갈까 했죠. 다만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 했죠. 네. 많은 분들이 다 안다신단 말이죠. 존슨앤존스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밴디지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고요. P&G 같은 경우 사상치 효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갈 수 있는 찬스죠. 웨이스트 매니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뭐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 보기는 봤지만 뭐 이런 차를 틀어 많이 봤지만 청소 수거하는 업체가 전형적으로 크게 성장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난주 내내 똑같은 말씀드렸고 앞선 시간에 부사장님께서 하는 것도 저거 잠깐 방송 보니까 워렌 버핏이 뭐 고맙다 시리즈에 뭐 VTV 얘기하셨더라고요. 딱 이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 투자금 미국에서도 잘 안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뭔가 그런 거 갖고 있는 분이면 뭔가 좀 연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주식 30년, 40년 하신 분들이나 그런 거 P&G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데 그 반대쪽에 건 뭐라고 분류되건 간에 성장이 됐건 IT가 됐건 꿈과 희망이 됐건 그런 쪽이 약간 쉬고 있고 왜? 금리 때문에 쉬는 겁니다. 금리. 그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금리의 플러스가 우려감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이 이제 약간 멈칫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강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 손에 딱 닿으면서 이거 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ETF를 하나라도 사두시면서 그게 엄청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 사두시면 아마 성장지가 올라가면 그런 가치주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에 안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시면 되겠고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뭐 리우님 저때 샀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때 샀다란 그런 말씀은 맞는데 그런 것들은 120년에 태어났으면 좋았죠.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좋았고 3년 전에 주식하면 좋았는데 3년 후에는 왜 오늘 안 샀냐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주식은 기노브로 보셔갖고 뭐 어저께 왜 말하느냐 왜 한 달 전에 1년 전에 왜 P&G 말했느냐 찾아보면 다 말을 했죠. 내 귀에 안 들어왔을 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노브로 크게 큰 틀에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주 간단하게 금액에 따라서만 빠르게 화면 보여드리면 150달러짜리가 VTB입니다. 제가 가격 한번 찾아봤더니요. 가치주로 가장 큰다고 말씀드렸고요. MGB는 세계 최고로 큰 기업들 메가캡에 한 거가 가치 투자 ETF가 110달러고요. 아마 이런 건 다 떠나서 제일 무난한 건 이걸 겁니다. SPY, S&P 500 중에서 딱 그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 42달러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한 주, 두 주부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왜냐하면 종목 선택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의도치 않게 벅스 SU에도 들어가고
존슨앤존슨도 들어가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여유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가치주 관련한 ETF와 왜 지금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밤, 아니 내일 밤 발표되는 지표가 하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번 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하셨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큰 거가 되겠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8.4 나오는데요. 9%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한 6.6%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크겠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피크를 찾느냐 안 치겠네 이런 논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더 주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9%가 나오면 약간 충격이겠지만 혹시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실적 얘기 또 이런 지표 얘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가 또 하루 휴장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월화수목금 함께하니까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내내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달이라서 4월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